삼국지 속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도 조조만큼 복잡한 인물은 드뭅니다. 그는 냉철한 계산가이자 의심이 많기로 악명 높은 군주였습니다. 가까운 신하조차 완전히 믿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가차없이 내쳤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고 조조는 사람을 쓰되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에게도 끝까지 마음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라면 조조는 권력도 목숨도 심지어 진심까지 내어줄 수 있었죠. 전장을 함께 누비며 생사를 나눈 무장, 조조의 생각을 읽고 그를 지탱한 책사,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 곁을 지킨 혈육까지 조조가 진심으로 신뢰한 이 사람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네 사람을 한 명씩 살펴보려 합니다. 조조가 왜 그들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지금부터 조조가 평생 의심 속에서도 끝까지 믿었던 네 사람, 그 순위를 4위부터 1위까지 공개합니다. 4위 곽가. 조조의 두뇌이자 영혼의 동반자. 조조에게는 수많은 책사와 장수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곽가의 존재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조조가 평생 동안 진심으로 신뢰했던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죠. 곽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해 전장에 나설 수는 없었고 대신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가 조조를 처음 만난 것은 하북을 둘러싼 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조조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단 한마디로 그의 재능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는 곽가를 보며 이렇게 말했죠. 세상은 어지럽지만 나와 자네라면 천하를 논할 수 있겠구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주군과 신하를 넘어 서로의 생각을 읽고 믿는 진정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곽가는 조조의 정치적 야망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조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하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백성은 강한 리더를 원합니다. 그 리더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조조는 확신을 얻었고 그날 이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곽가를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그의 전략은 언제나 단순한 전술을 넘어섰습니다. 곽가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그 약점을 이용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여포와의 전투입니다. 조조가 여포를 상대할 때 곽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여포는 용맹하지만 의심이 많습니다. 그의 주변을 흔들어 그 스스로 무너지게 하십시오. 결국 여포는 내부 배신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고 조조는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 뒤에는 곽가의 냉철한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관도대전입니다. 이 전투에서 조조는 병력도 보급도 원소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죠. 하지만 곽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소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결단이 늦습니다. 지금 그 틈을 찌르면 승산이 있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결과는 역사에 남은 대승이었죠. 조조가 천하의 패권을 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곽가의 조언 덕분이었습니다. 조조는 곽가를 귀신 같은 재능을 가진 책사 괴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곽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했고 그의 조언에는 언제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잔혹했습니다. 곽가는 불과 38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조조는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곽가의 제단 앞에서 이렇게 통곡했다고 전해집니다. 곽가가 살아있었다면 나는 그토록 많은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에는 조조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의심으로 살아온 조조가 단 한 사람만큼은 진심으로 믿었고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곽가가 세상을 떠난 후 조조는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뛰어난 책사들이 많았지만 곽가처럼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조에게 곽가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조의 두뇌이자 영혼의 동반자였고 조조가 천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곽가의 이름은 조조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길게 남았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조조의 천하 또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3위 허저. 조조를 지킨 살아있는 방패. 조조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그 배후에는 언제나 그를 지키는 강철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허저 휴를이었습니다. 허저는 원래 농촌 출신의 장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힘이 장사였고 맨손으로 소를 제압할 정도였다고 하죠.
그는 거칠지만 의리 있는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을 혼자서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조조의 귀에 들어갔고 조조는 직접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허저가 처음 조조를 만났을 때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조조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조조는 그런 허저의 당당함에 오히려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 사람이라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허저는 조조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이가 전장에서 전사한 뒤 조조의 호위는 허저가 맡게 됩니다. 조조는 그에게 중호군 종호군이라는 특별한 직책을 내렸습니다. 이 직책은 오직 조조 한 사람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허저는 단순한 호위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조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위험한 순간이면 누구보다 먼저 몸을 던졌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군을 이끌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적군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이 혼란스러워지자 허저는 조조를 등에 업고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적병 수십 명을 상대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화살이 꽂혔고 갑옷은 찢어졌지만 조조는 단 한 번의 상처도 입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조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허저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여기 없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 조조는 밤에 잘 때마다 반드시 허저를 곁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허저가 곁에 있으면 편히 잘 수 있다라고 말했죠. 짧은 한마디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저는 단순히 힘이 센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박하고 성실했으며 탐욕이 없었습니다. 조조가 그에게 상을 내리면 허저는 항상 병사들과 나누었고 자신은 남은 음식으로 만족했습니다. 조조는 이런 허저의 성품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는 종종 웃으며 주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저는 단순하지만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 허저는 그의 아들 조비를 섬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내가 조조공을 지켰던 것처럼 당신도 지켜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허저는 화려한 전공보다 묵묵한 충성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한 번 맹세한 주인을 끝까지 지켰고 권력이나 명예보다 신뢰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조는 평생 의심이 많았던 인물이었지만 허저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저에게서 계산이나 야망을 보지 않았고 오직 진심만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허저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방패이자 조조의 안식처였다. 허저가 곁에 있었기에 조조는 마음 놓고 천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위, 전위, 조조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나이. 조조는 삼국지에서 냉철하고 의심이 많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누구도 쉽게 믿지 않았고 필요하다면 가장 가까운 부하조차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조에게도 끝까지 믿고 의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전위였습니다. 전위는 처음부터 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장사였고 거친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던 사나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맹은 남달랐습니다. 두 손에 무거운 도끼를 들고 수십 명의 적을 단숨에 제압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조조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전위는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당한 태도와 눈빛을 본 조조는 곧바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라면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전위는 조조의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곁에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전위만큼 그를 가까이서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조가 행군하면 전위는 가장 앞에서 길을 열었고 조조가 잠들면 문 앞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조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조의 살아있는 방패라 불렀습니다. 197년, 조조는 장수를 공격하기 위해 완성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수가 항복했지만 조조가 경계를 늦추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새벽녘, 조조의 진영은 불길에 휩싸였고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조조의 천막 앞을 막아섰고 두 개의 도끼를 휘둘러 몰려드는 적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몸에는 수십 개의 상처가 생겼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전위는 그를 등에 업고 달렸습니다. 피가 조조의 옷을 적셨지만 그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공, 어서 가십시오. 제가 맡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전위는 다시 뒤돌아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피로 범벅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도끼를 놓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조조는 살아남았지만 전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신을 본 조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조조였지만 그날만큼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는 자식을 잃어도 이렇게 슬프지 않았다며 통곡했습니다. 조조에게 전희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친 진정한 충신이자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조는 전희를 위해 제단을 세우고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는 전희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그에게 전희의 죽음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전희의 충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초월한 믿음이었고 죽음으로 증명한 의리였습니다. 조조는 세상 누구도 완전히 믿지 못했지만 전희만큼은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희를 통해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충성이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냉혹한 영웅 조조조차 울게 만든 남자, 그가 바로 전희였습니다. 1위 하후돈. 조조가 마지막까지 믿은 사나이 조조에게 충성한 사람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며 그가 진심으로 믿었던 인물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후돈입니다. 하후돈은 조조와 같은 하우씨 집안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그는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조조의 사촌이자 형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직하고 뜨거운 성격으로 유명했고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스승을 모욕한 자를 베어버린 일화는 그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하우돈은 조조의 군을 따라 수많은 전장을 누볐습니다. 언제나 가장 위험한 곳에 서 있었고 조조가 위기에 처하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의 대군에 맞설 때 하우돈은 가장 앞에서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조조에게 심리적인 버팀목이었습니다. 조조가 하우돈이 있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하후돈은 때로 조조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도 물러서지 말라고 병사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조조는 이런 말을 불쾌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권력자였던 조조가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가 바로 하후돈이었습니다. 하후돈의 일생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눈을 잃은 전투입니다. 여포의 잔당과 싸우던 중 적의 화살이 그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그 눈을 뽑아 던졌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몸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그는 눈알에 묻은 피를 핥아 삼켰다고 전해집니다. 그 끔찍한 장면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의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한쪽 눈으로 남은 생을 살았지만 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고 점점 권력을 강화할수록 그의 주변엔 수많은 인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언제나 하후돈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는 하후돈에게 군사뿐 아니라 정치적 일까지 맡겼고 그의 충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조가 아들 조비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조차 하후돈에게만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없는 뒤에도 우리 집안을 지켜다오. 그 한마디는 조조가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조조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후돈은 위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노고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무덤을 지키며 죽어서도 주공을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의 무덤이 조조의 무덤 근처에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조조는 세상 누구보다 냉정했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후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에게 하후돈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피보다 진한 의리의 형제였습니다. 조조의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킨 사나이, 그가 바로 조조가 가장 믿은 사람 하후돈입니다. 조조는 평생 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가족조차 경계했습니다. 그에게 신뢰란 언제나 위험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조에게도 예외는 있었습니다. 과거의 지혜는 그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허저의 힘은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전휘의 충성은 그의 목숨을 구했고 하우돈의 의리는 그의 마음을 지탱했습니다. 조조는 그 네 사람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정한 제국은 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심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 없이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조조라는 이름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의 곁에는 끝까지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조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장 의심 많은 사람조차 믿음을 통해 완성된다.